한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적장에 창을 받쳤을까요? 그것도 황제가 위험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키가 8척이었답니다. 거의 184cm. 그 시대로는 거인이지요. 그 거인이 다리 하나로 자기 황제를 살린 이야기. 신비한 무공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요기라는 사람의 이야기랍니다. 요기는 영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키가 컸답니다.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서 어른들이 신기해했지요. 단지 큰 게 아니라 힘도 어마어마했답니다. 어릴 때 동네 황소가 도망치자 요기가 뿔을 잡아 멈춰 세웠다는 얘기까지 전해져요. 그 무렵 천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왕망이 한나라를 빼앗아 신나라를 세웠는데 정치가 너무 가혹했답니다. 백성이 굶어 죽고 도적이 일어났지요. 영천 일대도 사방에서 군대가 지나갔어요. 요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한시대 후에 유수에게 합류하기로 결심했지요. 요기가 유수 앞에 처음 섰을 때 유수가 깜짝 놀랐답니다.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천막천장에 머리가 닿을 뻔했거든요. 유수가 한참 위로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웃었답니다. 그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오다니 천운이요. 요기도 웃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답니다. 요기는 다른 장군들과 좀 달랐답니다. 유수를 공이라거나 주공이라거나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나 이름으로 친근히 불렀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러면 무례라고 펄쩍 뛰겠지만 유수는 요기가 그러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는 그래야지. 너무 깍듯하면 친구가 아니다. 요기의 첫 전투가 어땠는지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했어요. 적군 한가운데로 단신으로 뛰어들어 적장을 베고 돌아왔거든요. 그 키에 그 힘이니 적병들이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적병들 사이에 말이 돌았답니다.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덤빈다. 유수의 가장 유명한 전투가 곤양전투였어요. 40만 대군을 1만도 안 되는 군대로 격파한 기적의 전투지요. 그 전투에 요기가 있었답니다. 유수가 단기로 적진에 뛰어들 때 요기가 그 옆에서 호위했어요. 요기의 거대한 몸이 방패가 됐답니다. 유수가 살아 돌아온 것은 요기 덕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유수의 형 유연이 같은 편한테 죽임을 당하자 유수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 유수 옆에서 요기는 말없이 함께 있어줬어요. 위로의 말도 안 했답니다. 그저 술잔을 같이 들고 같이 침묵하고 어떤 위로보다 그게 더 따뜻했지요. 유수가 갱시제에게 사신처럼 황하이북으로 보내졌을 때 요기도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왕랑이 일어나 유수를 잡으려 했지요. 유수의 군대가 도망치고 또 도망쳤답니다. 그 절박한 길마다 요기가 뒤를 막았어요. 자기 거대한 몸을 적과 유수 사이에 세우고요.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어요. 적의 추격대가 유수의 무리를 따라잡았지요. 유수가 말 한 필로 도망치는데 적장이 창을 들고 바짝 뒤쫓아왔답니다. 유수의 말이 지쳐서 더 못 갔어요. 잡히면 그날로 끝이었답니다. 그때 요기가 뒤에서 말을 돌렸어요. 자기 혼자 적장을 막으려고요. 요기가 적장을 향해 달려가는데 화살이 그의 다리에 박혔어요. 한쪽 다리, 큰 화살이 정확히 허벅지를 뚫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기는 안 떨어졌답니다. 다리에 화살을 박은 채로 말 위에서 그대로 적장과 맞붙었어요. 피가 다리에서 줄줄 흘러내렸죠. 적장이 창을 들고 요기의 가슴을 찔러왔어요. 요기가 그 창을 한 손으로 받았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 화살이 박힌 그 다리에 모든 무게를 실어 말 등에 자기를 지탱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두고두고 얘기했답니다. 한쪽 다리에 화살을 꽂은 채로 적장에 창을 받친 사람. 그 그림이 마치 신화 같았죠. 요기가 그 자세에서 자기 칼을 휘둘렀어요. 적장의 목이 한 칼에 떨어졌답니다. 적병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한쪽 다리에 화살을 꽂은 거인이 자기들 대장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적병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답니다. 요기는 그제야 말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다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답니다. 유수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요기가 풀밭에 앉아 있었답니다. 다리에 화살이 그대로 꽂혀있고 옷이 피로 다 젖었어요. 유수가 요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울었답니다. 황제가 될 사람이 신하 옆에서 운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뻔했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어. 그 말을 했답니다. 군의가 요기의 다리에서 화살을 뽑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통증으로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기는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그러면서 유수에게 한마디 했지요. 공께서 살아계시면 저는 다리 하나 가져도 좋습니다. 다행히 다리는 살았답니다. 절뚝거렸지만요. 요기는 다리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다시 전장에 나갔어요. 절뚝거리면서요. 사람들이 말리면 요기가 웃었답니다. 다리가 2개여야 싸우는 게 아니다. 마음이 2개여야 싸우는 거다.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 돌았답니다. 유수가 25년 6월에 마침내 황제로 즉위했어요. 후환이 시작된 거죠. 광무제는 요기에게 위의 자리를 내렸답니다. 황궁 호위를 맡는 높은 벼슬이지요. 요기가 그 자리를 맡으니 황제 옆에 그 거구가 늘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든든했답니다. 황제가 된 후에도 요기는 광무제를 옛날처럼 불렀어요. 자로 부르거나 이름을 친근히 부르거나 다른 신하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황제께 어찌 그러느냐. 광무제는 오히려 좋아했답니다. 요기가 나를 그렇게 부르면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그게 좋다. 황제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요기 하나뿐이었지요. 요기가 위로 있는 동안 황궁이 평온했어요. 도적도 없고 자객도 없었답니다. 요기 같은 사람이 황궁을 지키는데 누가 감히 들어오겠는가. 요기는 밤마다 황궁을 직접 돌았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요. 요기는 위의 자리에서 그대로 늙어갔어요. 황제도 늙어가고 요기도 늙어갔답니다. 둘이 가끔 술을 같이 마셨어요. 요기가 술잔을 들고 말했답니다. 공이 살아계시는 한 저는 행복합니다. 광무제가 요기의 손을 잡았어요. 한 사람은 거인의 손, 한 사람은 황제의 손. 그러나 친구의 손이었지요. 요기가 먼저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갔답니다. 광무제가 요기의 부흥을 듣고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답니다. 내 한쪽 다리가 갔다. 요기가 자기 한쪽 다리로 황제를 살렸으니 황제는 요기를 자기 한쪽 다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후세까지 전해졌답니다. 광무제의 아들 명제가 즉위한 후 운대에 광무제를 도왔던 28명의 초상화를 그려모셨어요. 그게 운대 28장이에요. 그 중에 요기가 있었답니다. 명제는 요기의 초상을 보고 향을 피웠어요. 이 거인이 내 아버지를 살린 사람이다. 사람들이 요기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한쪽 다리로 황제를 살린 사람. 그 한마디가 요기의 일생을 다 말해줬답니다. 거인의 몸에 친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들 했지요. 영천 사람들이 요기가 죽고도 그를 잊지 않았답니다. 마을에 사당을 짓고 향을 피웠어요. 한 다리가 부서져도 친구를 살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요기의 인생이 그 기도의 답이었으니까요.
요기의 이야기는 거인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몸이 큰 사람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 진짜 거인이지요. 요기는 둘 다였답니다. 키가 팔척이었지만 마음이 그보다 더 컸어요. 한쪽 다리를 잃을 각오로 친구를 살린 사람. 그래서 신화가 됐답니다. 운대 28장의 요기. 한쪽 다리에 화살을 꽂은 채로 적장에 창을 받친 거인. 황제와 친구처럼 지낸 유일한 장군. 그 이름이 천년이 가도 안 잊혔답니다. 진짜 친구는 자기 다리 하나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요기가 보여줬으니까요.